그는 손을 그녀의 넣었고 그녀가 아프다며 처절한 비명을 지르자 수차례 끄집어내어 주위에 마구 던져 뿌렸습니다. 연길시 출신인 황백정은 소년 시절부터 비행을 일삼았고 성장한 후에도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노동교양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 겨울날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둘이 빼갈 8병을 마셨고 그는 술에 취한 채 극장으로 가다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마동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끌린 그는 자전거를 타고 마동매를 쫓아 따라잡은 다음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였지만 그가 직장 동료임을 알고는 황동무구만, 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은 대화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는데 그는 그녀의 날씬하고 긴 머리칼을 바라보며 욕정을 키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지인과 또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그러자 더더욱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얼마 후 벌어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저녁 6시 대담하게 그녀의 집을 향합니다. 그는 작년 그녀와 함께 사는 오빠 집을 동료들과 방문하여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빠를 찾아온 것처럼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마동무 있소?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나온 오빠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올라오라고 하였고 그는 근처 잔치집이 있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들렀다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밖으로 꿰어내기 위한 수작을 부립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았음에도 그녀를 보며 동매, 바깥에 나가보고 자전거를 채워놓지 않았는데 채워주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뜨개질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자전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와 그녀의 오빠는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찾지만 당연히 없는 자전거를 찾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심성이 곱디고 온 그녀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가라며 그에게 자전거를 가져다 주었으나 그는 실소, 난 공원다리 부근에 있는 친구 집으로 걸어가겠소. 형님은 먼저 집으로 들어가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그녀의 자전거를 끌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자 그는 동매, 나 좀 취한 것 같은데 데려다 주겠소? 라고 요청하였고 착한 그녀는 할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공원다리를 건너자 그는 그녀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더 먹겠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맥주를 사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만약 내가 노동교화소로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동매와 약혼했을 텐데 라고 말하자 그녀는 실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 라며 어이없어 픽 웃었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신 후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함께 가면서 더 놀자고 하였지만 그녀는 늦었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강둑에 올라간 후 연길시 전지공장 창고 담벼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힘으로 그녀를 제압해 결국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망나니는 범행을 마쳤음에도 다시 그녀를 땅에 눕힌 후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녀는 발버둥치며 결사적으로 반항하였습니다. 그는 손을 그녀의 밑으로 집어넣었고 그녀가 아프다며 처절한 비명을 지르자 수차례 배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어 주위에 마구 던져 뿌렸습니다. 그녀는 내장 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시신을 하수도 구멍에 넣고 도망갔습니다. 집에서 실컷 자고 일어난 이 짐승은 다음날 아침 범행 현장에 찾아가 그곳에 떨어진 그녀의 신발과 양말을 하수구 구멍에 던져놓은 후 비닐로 시신에 덮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동생의 행방을 찾아온 오빠에게 이 짐승은 동매를 철대문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져 가는데 어떤 조선족 청년이 오라고 동매를 불렀소. 그 후의 일은 나도 모르오 라고 잡아떼며 마치 제3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매던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하수도 구멍 안에 있던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통곡하다가 기절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 역시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기는 주변 나뭇가지와 울타리에 걸려 있었고 심지어 창고 지붕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자백하였습니다. 범행일로부터 약 25일 후인 1985년 1월 31일 약 1,500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판결 공개 선포대회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강간과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100번을 죽어 마땅하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연기시 북산 사형장으로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